어떤 게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민연금만으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상호 ES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국가는 우리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해줄까요? 최대한의 보장을 해줄까요? 그죠? 최소한밖에 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고 싶은 거는 사실은 최대한의 보장을 받고 싶은 게 우리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데 근데 4대 보험을 우리 고객분들한테 여쭤보면 이거 다 알고 계세요? 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자, 국민연금은 4.5%, 4.5%에서 총 9%가 나가게 되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대략 6.67% 나가고 있고요. 장기요양보험료 그리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되는데 자, 우리는 최대한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여기 보이는 하얀색 글씨, 즉 4대 보험뿐만 아니라 이 노란색 글씨가 적혀있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우리가 최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고갈돼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거, 그 신문기사 보고 많이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퇴직연금을 이제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DB형인지 DC형인지 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DC형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아마 우리 나중에 우리 백상호 ES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개인연금도 같이 준비를 해서 연금의 3층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개인연금은 도대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냐? 세제 적격 상품이 있고 비적격 상품이 있는데 그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냐 하면 우리는 비과세 상품인 연금보험 그것도 실적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면 되는데 이것들을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 지금 갖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부동산이죠. 그 부동산을 가지고 우리가 주택연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강의 때 또 뭘 말씀드리냐면 이 네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준비하라고 말씀드려요. 뭐냐면 바로 우리 일해야 돼요. 그렇죠? 60세가 넘어서 우리들 은퇴를 해서 행복해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불행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바로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강보험이 있는데요. 건강보험만으로는 사실은 의료비는 다 해결이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2의 건강보험이 뭐죠? 바로 실손보험이에요. 내가 낸 거에 80에서 90%를 돌려줘서 사람들은 실손보험만 가지고 다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 진단금 자체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진단금이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진단금, 암진단금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암진단금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은 대한민국 평균 암진단금을 통계를 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 1,800만 원으로 다 준비가 될까요? 아니, 네, 의료비만으로 되고 그리고 건강보험도 다 되는데 이 진단비 자체는 저는 최소한 말씀드리는 게 1억을 말씀드려요. 왜? 이 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는데 제가 2017년도 4월 1일 만우절이잖아요. 그때 전화 한 통화를 받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남자분들은 아버지랑 잘 통화를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근데 딱 받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엄마가 죽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토요일날,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한 11시쯤에 출근 준비를 하려고 이제 외출 준비를 하려고 나가려고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딱 받아보니까 딱 전화 받으니까 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마디 동수원병원으로 와라. 제가 수원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수원병원으로 바로 갔어요. 근데 동수원병원을 가니까 저쪽에서 아버지가 저쪽 끝에 응급실에 앉아 계시고 옆에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빨리 아주대병원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바로 아주대병원으로 가서 준비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듣고 동수원병원에서 저쪽으로 가는데 아버지께서 딱 저기 앉아서 흐느껴 오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운전기사셨어요. 운전기사 그 회사님 그 보조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회장님한테 어떻게 얘기하냐 이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희 집 대출 있고 생활비가 있고 저는 따로 나와 살고 있고 부모님 두 분이서 살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 생활비가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일한 지 한 10년 정도 됐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님은 당뇨도 있으시고 고혈압도 있으시고 그러셔 보험 가입이 안 되셨어요. 보험이 하나도
마음대로 SM까지 하고 보험업계에서 10년 동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뭐죠? 3대 그 조건 뭐죠? 왜 기억이 안 나죠? 건강보험이죠. 그죠? 간편 가입 이런 것들이 출시가 돼서 가입을 시켜드렸는데 그때 걱정됐던 거는 그냥 암진단금. 저는 그 전과 그 후가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암진단금은요, 여러분들 뭐냐면 바로 생활비예요. 생활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 의료비는 뭐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국가는 우리에게 최소한밖에 보장을 안 해준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아니요. 여러분들 고객분들한테도요.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사례들을 좀 많이 얘기를 드렸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 부모님이 암에 걸려? 치매에 걸려? 이런 건 할 수는 없죠. 근데 옆에 선배님들 보면은 보험 청구 사례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 내 경험처럼은 아니지만 좀 빗대어서 얘기를 해서 그런 감정적으로도 좀 말씀드리면 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수술, 그리고 입원 보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직을 하더라도 뭐 실업급여 부분에서 다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 플러스 비상금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 사망보험, 그리고 장애보험, 간병보험이 네 번째가 있는데, 저는 우스갯소리로 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결혼하실 거죠? 라고 하면 사망보험금 없는 남편이랑은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해요. 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남자는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여성분들은 조금 그런 것들이 뒤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망보험금 최소한 2억까지는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차라리 사망하면 다행이죠. 근데 장애, 간병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이스라엘, 즉 유태인들을 좀 빗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잘 하고 있는데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종신보험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강의 때 들으셨을 거예요. 이 종신보험은 종신도록 보장받는 거고, 이 유태인들이 만든 건 뭐라고요? 바로 사망보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망보장을 자꾸 되물림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 민족들이 부를 축적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위험관리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은 우리가 보험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보험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그냥 네거티브를 갖고 있죠. 그냥 싫어,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있는데요. 친구가 너 보험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나 엄마한테 잘 관리받고 있어 라고 하는데, 친구가 어떻게 가입했는지를 물어보면 또 이런 식일 것 같아요. 아니 야 일로 와봐. 그러면 여기 엄마가 얘를 부릅니다. 그럼 여기다 사인해. 그럼 이거 뭐야 엄마? 그럼 뭐라 그래요? 이거 좋은 거. 그 옆에서 좋은 거라고 하면 옆에서 이모님이 뭐라고 해요? 이거 좋은 거니까 그냥 여기다 사인만 하면 돼. 근데 사인하면 다행이지. 사인 안 하는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잘 유지하다가 내가 취업을 하니까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네가 가져봐. 이거 뭔데? 좋은 거. 그냥 좋은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보험 같은 거 물어보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잘 몰라요. 암진단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나중에 돌려받는 거 아니죠. 딱 이런 부분 갖고 있어요. 나중에 내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냐 이런 것들만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험이라는 건 사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고 있어요. 여행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불의의 사고가 났는데 그럼 병원에 입원하게 되겠죠? 그럼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이제 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은 부모님을 부르게 되겠어요. 그럼 부모님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딱 와가지고 아니 여기 딱 당신의 자녀가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데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여기 호흡기를 떼게 되면 사망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호흡기를 착용하게 되면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선택이란 걸 할까요? 아니요. 선택은 절대 안 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적금을 깨던 예금을 깨던 아니면 부동산을 팔고 대출을 받던 어떻게든 내 자녀가 어떻게든 살아있게끔 만들고 싶은 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앞에 누워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고민은 하실걸요? 나는 월급이 300이고 200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저는요, 보험을 말씀드릴 때 어떤 걸 강조드리냐면 보험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내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신입분들이 들어오면은 저는 가족들 거 지인들 거 안 할 거예요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내 가족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내 것뿐만 아니라 가족분들 것도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연금은 누굴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자전거가 있습니다. 아마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전거를 사는데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이게 뭐죠? 바로 자물쇠예요. 이거 자물쇠 왜 사요? 잊어먹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키기 위해서 내 자산을 지키는 게 이게 바로 자전거고요. 그리고 이 자물쇠는 바로 여러분들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벤틀리 차량 대략적으로 한 3억 5천 4억 정도 되는데, 이 하다못해 이런 자동차에도 여러분들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게 자동차 보험이라고 보세요. 근데 이거는 감가가 되죠. 점점 차를 타고 다니면 이 가치는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치가 1억밖에 되지 않더라도 1년 뒤, 2년 뒤, 3년 뒤, 10년 뒤에는 여러분들 분명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의 가치는 100억이 넘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가치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막상 내 보험을 보게 되면 실제로 가입되어 있는 거는 10만원, 20만원, 20만원 이상 되면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좀 바꾸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날 때 꼭 이런 얘기 드려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뭐 하는 거냐면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거를 교통사고로 죽을지 아니면 질병에 걸릴지 어떻게 죽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보험이라는 걸 가입해야 되고, 내 몸은 점점 고장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건강하니까 나는 병원에 안 가요.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점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고장나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혼자 자취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시겠지만, 뭐 가끔 부모님을 만나 보게 되면 어디가 아프고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뭐 도수 치료 받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몸이 고장난다고 많이 표현들을 하시잖아요. 즉 우리는 몸이 점점 고장날 수밖에 없으니, 지금 보험이라는 건 지금 당장 사야 어떻게 해요? 제일 싸게 살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하셨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그냥 병원에 자주를 가니까 감기 아니면 이런 디스크 염자 이런 쪽에 보험을 잘 들어놔야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한 번 걸리게 되면 사망이 2번 오진 않잖아요. 암진단금이 물론 재발할 수는 있겠지만, 한 번 걸리게 되면 치매도 마찬가지로 한 번 걸리게 되면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다가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보험이라는 건 종신토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받을 수 있는 건지와, 그리고 뭐 갱신과 비갱신 이런 것들을 잘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생각하는 게 뭐 사망보장이나 이렇게 하는데, 종신토록 보장받을 수 있게끔 설정하는 게 바로 종신보험이고, 갱신 같은 경우는 요즘에 큐브 컨셉으로 해서 전환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저렴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갱신되는 폭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라서 요즘은 비갱신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의료보험, 실비보험, 종신보험, 운전자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기간을 설정하는 건, 보험이라는 건 종신토록 받을 수 있게끔 설정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거에 맞춰서 비갱신이냐 갱신이냐 비갱신으로 설정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하도록 하고요. 아마 백상현 AS님께서 401K도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2021년 그러면 2019년일 겁니다. 2019년 7월에 박재영 SM이 SM을 이제 못 해먹겠다며 저한테 옵니다. 그리고 지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여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저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그 SM이라는 잡은 암묵적으로 계약도 못하게 했고요. 해피콜이 나오면은 내가 계약을 받으면 속된 말로 제가 경험했던 문화는 그랬어요. 양아치고 오로지 이제 조직 관리만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5년 넘도록 SM을 하다가 다시 이제 자체인지를 결심을 하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 돌아가시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채무적인 부분들도 걸려서 제가 아는 내용들만 좀 많은데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영업을 저 친구는 호주에서 대학교를 나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첫 직장이 여기예요. 뭐 더 저보다 2살 어린데 뭐 사실 딴 거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이것만 했으니까. 뭐 여기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제일이라고 했다 해서 제일 큰 이유가 뭐냐 했더니만 처음에 영업했을 때 만났던 고객들은 이 SM들이 사실상 관리들을 잘 안 해요. ESL들은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과거의 SM들은 그 생각을 못 하잖아요. 자체인지를 할 바에는 내가 그만두겠다 뭐 이런 자신감 갖고 SM을 시작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상당히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없으니까 저쪽 어디에서 그 DB 우리 받는 DB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DB가 없으니까 뭐 개당 뭐 2만 원, 3만 원 좋은 거는 뭐 10만 원씩 내서 살 수 있다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지혜를 가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거 앉혀놓고선 한 5시간 동안 제가 설득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때가 이제 2009년도 7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겠다라고 하고 다시 이제 FC 1차월이 됐는데 AAP 23만 원을 첫 달에. 그래서 앉혀놓고 어체를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짬밥이 있으니까 잘하죠. 아까 보면. 네. 저 정도면 저는 된다라고 보거든요. 스타일이 다르고 뭐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상 자기가 고객 만나서 이걸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짬밥이 있어서 제가 선배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저 친구를 해봤기 때문에 2달 딱 하니까 되더라고요. 처음에 제 앞에서 이거 시연할 때는 발발발발 떨었어요. 그리고 성격이 B형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여리하고 소심해서 되게 힘들어해요 그런 건. 근데 지금 이제 거진 딱 2년 되는데 잘해요. 쉬지 않고 뜁니다. 가끔 차에서 아빠 생각도 울어서 그렇지. 여려요. S 맞춰놨고요. S라이언 됐어요. 타이트하게 스트레이트를 했죠. 그리고 올해 이제 SS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시 ESL을 하는 건 어때?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그건 죽어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점장님 ESL을 하면 꼭 옛날 우리처럼 저처럼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전체적인 거를 좀 보면서 중간에 근데 조율이 되죠 이제는. 옛날처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크루팅을 8명을 해도 영업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옛날처럼 이렇게 강제적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 오랜만에 봤는데 잘하길래 또 이제 영업하러 왔습니다. 지금 3주째인가 이번 달도 계속 그 지점에서 트리플 했거든요. 저희는 매주 건수, MIP, CMP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요즘에 이제 이선 이사님한테 너무 감사한 이제 비법들을 전수를 받으면서 움직이지 않았던 이제 조한철 이라이언이 되는데 있어요 또 한 명. 걔를 데리고 다니면서 주니어로 쓰면서 이관 고객을 이제 둘이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웃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 둘이 3차원인가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조한철 지금 SI고 지금은 아니지 S가 됐나? 됐지. S, E 이렇게 찍어요. 둘이서 이관 고객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이거 이사님이 하시는 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보면서 둘이 가요 이제. 그냥 가서 첫 번째 상담을 박재영 라이언이 하고 조한철 라이언은 주니어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상담을 조한철 라이언이 PC 가서
업세를 올려갖고 와요. 그러니까 아주 둘이 지금 요즘에 신났어요. 4월은 이제 이번 달은 절판 해야 되는 거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이관에 달려요. 이관을 이제 왜냐면 저희는 이관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조직이기 때문에 아주 라이브한 이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둘이 요즘에 이관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할 게 많긴 한데 그래도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본부장님하고 밥을 먹었잖아요. 그날 진짜 리더의 고민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가 이제 쓴 내용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오늘 하나만 전해드리고 갈게요. 백성호 본부장님 리더가 맞아요? 네. 리더 맞죠? 네. 자, 정상표 지점장님 리더 맞아요? 네. 맞죠? 저도 조직이 있으니까 리더 맞죠? 네. 이사님은요? 이사님. 이사님은 리더 맞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사모님. 사모님이랑 사모님? 리더 리더 맞아요? 이관의 리더. 저는 외부에 나가면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직접 식사하면서도 항상 얘기하고 공장에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사님 같은 스타일의 리더를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조직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리딩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해야 되는 책무잖아요. 근데 어저께 그 누구죠? 조용 천마 이 팀의 그 신입 FC 하고 또 하고 우리 회사 이사님이 1차월된 FC하고 조인업을 나가세요. 이건 리더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저는 리더라고 봅니다.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김규린 FC님은 리더 맞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리더의 리더. 리더예요. 제가 유일하게 슈퍼지점의 인스타를 모니터링하는 게 본부장님하고 박영선 라이언입니다. 저는 어저께도 느낀 게 이래서 박영선이라는 사람이 인기가 많고 일을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어저께 밴드에다가 글을 올린 그 30년대 보험증권이 정확하게 한 40분 뒤인가 인스타에 올라가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좋아하고. 아닙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희 팀원들한테 뭐라 했어요. 뭐냐면 일 잘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덕목 중에 하나가 수용성이 있는데 저분은 되게 솔직한 분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 인사만 해봤지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 이렇게 보면서 이러니까 사실상 빨리 수용을 하고 빨리 행동을 하시니까 잘하시는구나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스타를 쭉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박영선 라이언님은 고객들한테 되게 좋은 리더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개인적인 건 모르지만 근데 인스타를 보니까 진짜 리더가 맞으세요. 근데 그 리더십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상 언제나 어느 순간에서 결핍이나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전진만 FC님, 라이언님은 리더 맞아요? 자신이 이제 라이언님. GSL.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여자친구는 전진만 라이언님을 이 GSL님을 따라요 안 따라요? 그죠? 그럼 최소한 여자친구한테 리더 맞죠? 네, 그죠? 보통 우리가 다 따르지만 주니어에? 주니어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고 어느 시츄에이션에 있든지 다 리더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리더십이 좀 많이 부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인 삶이라는 게 사실상 의식을 하게 되면 좀 더 나아질 수가 있는데 스스로가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영업하기가 힘들죠. 왜냐? 난 고객들이 리더여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내가 리더라는 생각을 하고서 한번 제가 그냥 창피하지만 적은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나는 어떻지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팔로우십도 좋아요. 자,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 오렌지 라이프에 있으면서 진짜 리더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적어볼 때 성과에 있어 조직원의 성장을 기반합니다. 가짜는 성과에 그 조직을 도구로 이용합니다.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고객들을 도구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고객들의 성장을 기반으로 하지 뭐 이 사람한테 이거 계약 받아가고 뭐 이런 생각을 근데 사실상 뭐 성향의 차이지만 CFC들 와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그걸 다그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끝점에 점점 성장할 때는 그 사명감을 입력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의사결정이 빠르고 결정의 중심이 조직에 우선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하며 원칙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변화에 민감하며 두려움보다는 용기가 큽니다. 호기심에 솔직하고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숨김없이 공유, 투명합니다. 잘못을 숨기지 않고 권위보다는 행동을 중시합니다. 정이 많습니다. 약속을 목숨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리더는 진심으로 따르는 이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리더거든요. 물론 그 크기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제 생각이지만 여러분들도 이 항목들을 나에게 빗대어 보면서 나는 과연 집에서, 가정에서, 내 친구들 사이 조직에서, 내 고객들 사이에서, 회사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리더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사님 그 스토리 그 형수님 있잖아요.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 얘기하려다가 보니까 제가 이 반에서는 그 얘기를 안 했죠, 우리 지금. 예, 그래갖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래갖고 그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공유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다가 이 내용을 좀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어체 5강이고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면 이제 어체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RP에 그다음에 업무 활동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401K라고 적혀 있네요. 401K가 혹시 뭔지 아세요? 401K. 근데 우리가 익숙한 단어는 아니죠. 제가 FC를 하고 돈을 좀 벌면 하고 싶었던 게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골프를 레슨 받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호주에서 유학을 했는데 하도 어렸을 때에서 지금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영어를 잘하는 게 원래 계속 이렇게 제 갈망인데 그래서 2013년도인가 2014년도인가 이제 잠실에서 영어 과외를 받습니다. 돈을 좀 버니까 뭐 한 달에 200만 원씩 내고 과외 받는 거 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과외를 받는데 그 친구가 미국에 있는 덴버 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상명대학교 금융보험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걔는 경제학과 나왔고 난 금융학과 나왔더니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여자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영어를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비과세라는 이게 뉴스에 좀 나왔나 봐요. 되게 탁스프리죠. 일단 스티브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형이에요. 형, 한국은 세금을 안 받아? 그래갖고 10년 저축하면 세금 안 받아. 라고 했더니 와 대박 한국은 좋은 게 너무 많아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다 갖고 있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갖고 있지. 한 0.5%? 그랬더니 놀래죠. 왜? 한국 사람들은 장기 투자를 안 좋아해. 그랬더니 믿을 수가 없다라는 듯이 얘기하죠. 그래서 그날 짜장면 먹으면서 제가 야 미국 애들은 그럼 저축 뭘로 하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애뉴얼 그러는 거예요. 애뉴얼이 뭔데? 연금? 응?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하는 건데 저축을 뭘로 하냐고. 투자를 할 수 있지. 아니 연금만 하는데? 다? 한국은 우리 적금만 해. 한 끗 차이인데 엄청나게 틀리죠. 미국은 지금도 저축을 연금만 합니다. 이게 놀랍지 않은가요? 자, 그게
401K의 영상 하나 볼게요. 세계적으로 연봉이 높기로 유명한 구글의 한 신입 직원이 주차장에 트럭을 세워놓고 살고 있습니다. 잠만 자는 주제 수백만 원의 집세를 내는 건 돈을 불태우는 거라는 게 이 청년의 생각입니다. 최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빈 주차장 한켠에 커다란 창고를 이고 있는 하얀 트럭이 보입니다. 창고 안에 작은 침대와 벽장 하나가 놓여있습니다. 올해 구글의 엔지니어로 입사한 23살 브랜든이 캠핑카로 개조한 트럭입니다. 브랜드는 처음엔 회사 근처에 집을 찾았지만 우리 돈 250만 원에 달하는 월세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중고 트럭을 900여만 원에 구입해 살기로 한 겁니다. 식사나 샤워 같은 가사 생활은 대부분 회사에서 해결하는 게 그의 생존 비법입니다. 트럭 생활 5개월 만에 이제 월급의 95%를 저축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는 트럭에서의 삶이 돈 때문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말합니다. 브랜드의 연봉은 12만 7천 달러, 우리 돈 1억 4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신입사원으론 엄청난 고액 연봉자지만 잠만 자기 위해 집을 구입하는 건 돈을 불태우는 것과 똑같다고 강조합니다. 브랜드는 블로그를 통해 트럭에서의 삶을 소개하며 자신의 철학이 국민들에게 희망합니다. JTBC 최규진. 어디 직원? 어디 직원이래요? 여러분들 구글 투자 이런 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구글의 직원입니다. 연봉이 얼마래요, 초봉이? 이 사람이 돈이 없나요? 있죠? 근데 트럭에서 사네요. 여러분 트럭에서 살 수 있어요? 회사 앞에서? 저는 3년 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 회사 들어와서. 제가 여기 삼성동에 있었어요. 그때 저희 지점. 전 차에서 살았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한겨울에도 제가 아침잠이 너무 많아갖고, 근데 그 야간 활동을 하고 뭐 2시에 끝나면 저희가 그때 이제 제가 지금 이 회사에 안 계신 분인데 옛날에 백세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1대1로 가열을 했는데 저보고 너 출근 몇 시에 하냐? 그래서 저희가 그 회의가 7시 반이라서 7시에 합니다. 그럴 때 막 미친 새끼네 그러는 거죠. 처음 만났어요. 근데 거기도 100시거든요. 왜 그러십니까? 야, 나는 지금 조직이 100명인데 내가 7시에 가면 그 100명이 다 6시 반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나보다 늦게 출근을 하네? 이러시는 거예요.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야, 넌 조직이 없으니까 할 거 없으면 새벽에 여는 커피숍 하나 찾아서 거기 가서 그냥 앉아라도 있어. 그걸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어요. 근데 2시에, 3시에 이제 끝나고 나서 사실상 집에 가면 제가 절대 출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술을 먹던 하던 회사에 와서 잡니다. 차에서. 근데 아침 못 일어나니까 일부러 창문을 열고 자요. 한겨울에도. 그럼 이제 저희 팀장님이 출근하면서 깨우는데 제가 진짜 못 일어나요. 그럼 이제 제 차문을 열어줘요. 그럼 제가 이렇게 자다가 차문이 없으니까 이렇게 쓰러지면서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간절했고 이거 아니면 너무 쪽팔릴 것 같아갖고 어찌됐건 저는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까요? 어떤 사람이 어떠한 극단적인 결정을 하고 그것을 연속성 베이스로 계속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동기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동기가 없으면 그 행동을 지속하기에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어려워요. 무슨 동기일까요, 이 사람? 파이어족입니다. 이 사람의 동기는 내가 빨리 내 노동력을 통해서 번 소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저축액을 늘려서 연금을 많이 해서 불로소득을 고정수입을 만들지 않으면 난 계속 노동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구글 직원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자꾸 네 꿈을 찾아라, 네 꿈을 펼쳐라 뭐 이런 얘기하죠. 돈부터 벌으려는 얘기잖아요. 제 꿈은 목수입니다.
저는 목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남들은 그래요. 목수 뭐 돈도 안 되는데 그냥 하면 되잖아. 목수를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목수가 생계를 위한 거면 그거는 저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는 아무도 없는 시골 산속에서 나무 만지면서 이렇게 노래 듣고 뭐 이런 거 그렇게 만드는 거 이거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원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은 벌어야 되니까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빨리 95%를 저축해서 연금을 들어서 고정 수입을 만들어 놓고 은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파이어 운동입니다. 빨리 은퇴하자. 한국은 어떻죠? 욜로죠. 완전 반대죠. 욜로는 뭐예요? 아 무슨 미래, 오늘이 중요하지. 오늘의 나를 살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처음에 우리 오렌지 라이프 볼 때는 야 이거 하면 자기 시간도 있고 뭐 하고 해갖고 뭐 욜로도 할 수 있고 뭐 월요일이 높아지고 전 사실상 그거 저는 해외여행 가고 싶어갖고 이해가 처음에 OT하고선 여행 자주 간다 그래갖고 그래?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이 보니 다 들어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욜로보다. 근데 지금 미국은 이게 포인트예요. 401k 계좌 중에서 이게 뭐냐면 미국의 연금 계좌잖아요. 자, 피델리티는 자산운용사인데 미국의 3대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회사, 그 3대 회사 하나에 401k의 잔액이 100만 달러. 우리는 100만 달러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100만 달러는 얼마예요? 지금 환율로 11억, 12억 정도 되죠. 그죠? 100만 달러, 100만 장자. 우리한테 100만 장자는 옛날에 뭐였어요? 약간 만수르급이잖아요. 그냥 상징적으로 와, 진짜 100만 장자래. 그게 100만 달러거든요. 물론 옛날에 우리가 좀 GDP 소득 수준이 낮았으니까 그때는 100만 달러가 훨씬 더 컸겠지만 지금도 100만 장자라고 표현하는 게 지금 이제 우리 환율로 12억이라는 거죠. 그 100만 장자가 44만 명이 100만 달러가 넘어섰대요. 한 회사에.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자산 말고 연금 자산에만 12억이 넘은 사람들이 한 회사에만 저 정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퇴직하고 나서 지금 평균적으로 받으시는 연금액들이 얼마인 줄 아세요? 자, 2018년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 몇 명일까요? 지점장님은 옛날에 한번 뭘 보셨나봐요. 2018년도 기준으로 전국에 8명 있어요. 월 200만 원 받는 사람. 지금은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보다 훨씬 더 늘어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은퇴자들의 전체 평균 월 연금액은 80만 원이에요. 대한민국 8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몇 억이 있다고요? 12억이요. 100만 달러 계좌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밀레니엄 지금 그 파이어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401k 계좌에 100만 달러가 넘어선 거를 SNS에 엄청나게 인증들을 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SNS에. 한국 사람들은 SNS에 뭐 인증해요? 네. 알죠? 얘기 안 해도 알죠? 욜로죠? 그러니까 자꾸 상대적 박탈감,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야. 평범한 사람이. 인스타 보면서. 아니 왜 다들 이쁘고 다들 저렇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여행 가고 뭐 다 그러는데 나는 집구석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난 현실에서 본 적이 없어요. 어저께 바이오살라님 거 인스타 모니터링 하다가 인스타의 이상과 현실에 갖고 그 제주에서 찍은 소주병에 그 새우깡? 네. 그 사진 비교해서 했는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게 우리 현실이지. 맛있어요 그렇게 먹어도. 그죠?
여행이라는 거는 이거 얘기할까요? 왜 여행 가면 많이 돈 쓰는 줄 알아요? 여행 가면 돈 많이 쓰는 이유. 평소에 못해서? 여행이라는 건 왜 가요? 술 취해서? 여행이라는 건 왜 가요? 여행이라는 거는 시간을 채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채우는데 내가 같이 간 사람과의 시간이 별로기 때문에 페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하고 있는 사람과의 시간만으로도 행복하면 그것은 그 여행지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힐링이 돼야 되는데, 여행을 가서 돈을 페이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과의 대화, 이 사람과의 시간이 별로 나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맛있는 거, 더 비싼 거, 좋은 데를 페이하면서 잡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행이 더 피곤한 거지. 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 박영선 라이언님이 누구랑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있는 시간이 되게 행복했겠구나. 그 시간이 참 이선 라이언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이슬 라이언님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깡소주에다가 새우깡을 먹어도 그 여행이 재밌고 즐거운 거죠. 행복한 거죠. 잠깐 딴 데로 샜는데 어쨌든 인스타에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 젊은 층으로 점점 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뭘 배우겠어요? 나도 저 언니처럼 저 나이가 되면 저러고 살아야 되겠구나를 또 우리 아이들이 배울 거라고요. 인스타는 다 열려 있으니까. 그게 아주 큰 모습의 욜로를 자꾸 우리가 암묵적으로 익숙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밀레니어 달러를 계속 검증하고 계속 인증하는 이런 운동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보면 한국은 3대 연금이 국민연금, 3종 보장이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소셜 시큐리티가 있고 401k가 있고 IRA라는 게 있어요. 형태는 똑같은데 그 금액을 보면 국민연금 평균 인생 중에서 40만 원 냅니다. 이 중에서 절반 누가 내준다 그랬어요? 사업주가 내준다 그랬죠. 그럼 나는 얼마 내는 거야 평생? 월 20만 원 정도를 내는 거고요. 퇴직연금은 내가 내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내주는 거니까 한 30만 원. 그럼 나는 요거 20만 원 내는 거 요거 우선 있네요. 그럼 나머지는 뭘로 채워야겠어요? 개인연금으로 채워야 되겠죠. 그죠? 조용진 해보시면 전 모키연금 얼마 해야 돼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고요? 이거 많이 얼마예요? 제가 지금 계약하려고 그러는데. 황정 FC님, 저 개인연금 얼마 할까요? 100만 원. 100만 원이요? 왜요? 왜요? 노후에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노후에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김규현 FC님, 오늘 아주 딱 제 정면에 목회연금 저 얼마 해야 될까요? 응? 유지가 중요하지. 한개가 너무했다. 저는 지금 다 웃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연금 30만 원 이상씩 받으세요? (30만 원) 이상의 연금 지를 수 있는 FC 많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FC인데도 아직도 갇혀 있어요. 내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김균 FC님께서 30만 원 했을 때 대한민국 사람으로 제가 일반인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돈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갑자기 아까 황정 FC처럼 100만 원 연금하세요? 이 여자 미쳤나? 라는 생각을 할걸요, 속으로. 왜? 난 그거 말고도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인들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즉, 연금 얼마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확하게 내 가치관을 전달할 수 있는 FC들이 별로 없어요.
얼마야 되지? 그냥 그 사람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기준을 잡지 않으면 사실상 이 업체에서 하는 그 사이즈가 잘 안 나와요. 지금은 무당이 되신 제 팀원이 있으세요. 저보다 4살 많으셨는데 그 SK 브로드밴드 성남 지부장님이셨는데 저랑 보험 상담 때문에 만났는데 역으로 프로포즈가 오셨어요. 자기가 저랑 같이 일하고 싶다고. 근데 제가 그릇이 너무 작아서 안 받아줬었거든요. 3달 뒤에 다시 부르더니만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일 잘하셨어요. 근데 무당이 되셨어요. 이걸 내려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신데 RP 훈련을 하는데 해봐요. 딱 그랬더니만 윤순 FC님이었는데 저보고 목소리가 팀장님 그래요. 네. 얼마 버세요? 그래요. 지난달 800 벌었습니다. 800 벌었으면 500은 저축하셔야겠네요. 500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근데 트레이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다예요? 그랬더니만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500 못하는데요. 아니 800 벌면서 500도 저축 안 할 거면은 뭐하러 800 벌어요? 그러는데 진짜 갑자기 엄청 찔리는 거예요. 왜냐면 난 800을 벌었는데 지난달에 500을 저축을 안 했거든. 그리고 근데 뭐 트레이닝이니까 그래서 그죠? 그래도 아니 그럼 800 번데 300도 저축을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300 하세요. 그러는데 진짜 할 거. 저 되게 이성적으로 보이죠? 그죠? 근데 그냥 할 것 같은 거야 느낌이 내가. 진짜 그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800을 보는데 300도 안 하면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려고 할 때, 자 미국은 이게 1,400불이면 얼마예요? 1,000불이 그 정도 150, 160 정도인데요. 2,750, 300.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걸 한다고? 한 달에 미국 애들이 뻥 같죠? 자, 우선 봅시다. 뒤에 이제 나와요. 이 왼쪽에 거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퇴직연금. 대한민국의 퇴직연금은 2가지 형태가 있는데 퇴직금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요. 퇴직금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소수 업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간 진급하거나 뭐 해서 뭐 나중에 받는 게 이제 적어지겠지만, 자, 그 퇴직연금 제도에는 2가지가 있는데 DB형이 있고 DC형이 있어요. DB형은 뭐냐? 옛날 퇴직금 제도처럼 내 평균 3개월 평균 임금 언제 당시 퇴직 시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 연수예요. 다시 내가 오늘 퇴직을 하려고 하면은 지난달, 지지난달, 이번 달 월급의 평균값을 내서 내가 일한 기간을 곱해서 퇴직금을 줘야 돼요. 사업주가. 이게 DB형이에요. 자, DC형은 뭐냐면 내가 매달 내 월급의 12분의 1을 회사가 대표가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적립을 계속 해놔요. 근데 그거를 1년에 한 번 내도 되고 1년치를 한꺼번에 내도 되고 뭐 6개월에 한 번 내도 되고 뭐 하는데 어찌됐건 그걸 했습니다. 그걸 왜 하는 거냐면 하도 회사들이 부도가 나버리면 퇴직금 재원을 마련을 못하니까 노동부에 가면 그 소송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니네 유보금으로 빼놓지 말고 비용 처리해버리라는 거예요. 먼저 밖에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오는 신한라이프에다가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게 그거라고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퇴직할 때 그 계좌에서 그냥 받는 거죠. 자, DB가 있고 DC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현실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급여. 이게 급여예요. 210에서 500 평균급여 해가지고 평균급여를 355만 원에서 적립시킨다라고 하면 퇴직급여 제도 DB형의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은 재원이 1억 5천 나옵니다. 1억 5천.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월급 나누기 12를 해서 하는 거니까 1년에 얼마 주는 거예요? 월급 한 번 더 주는 거잖아요. 그죠? 되는 거고, 얘는 뭐냐면 이걸 여기 보면 작년 1분기 대한민국 주요 금융사 퇴직연금 수익률이에요. 그게 봤더니만 보세요. 수익률이
DB형이 있고 DC형이 있죠. DC형, 지금 DC형 얘기하는 거 DC형이 0.63, 1.09, 0.87, 1.44 마이너스도 있어요. 마이너스 2.97 됐어요? 평균 1%밖에 안 나와요. 수익률이. 그 1%를 갖고 여기다가 시간 넣어가지고 제가 계산해갖고 평가화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얼마 나와요? 1억 2천 나와요. 퇴직할 때.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규린 FC랑 저랑 부부예요. 제가 30년 동안 근속을 했어요. 나이가 60이 됐네요. 집에 왔어요. 여보, 나 이제 퇴직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와이프는 뭐라 그래요? 아, 그래요. 고생 많았어요, 진짜. 잘 정리하고 와요. 너무 훈훈해요. 우리가 보는 부부의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안에 묵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와이프한테. 뭐가 빠져 있어요? 퇴직금 얼마 나와? 자기 퇴직금이 얼마 나오는지 알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 명 있을까요? 아, 그래. 나 퇴직금인데 뭐 퇴직연금에서 뭐 딥인지 뭔지 뭐 있었다고 하던데 내가 회사 가서 총무팀한테 물어볼게. 그때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저 얼마예요? 1억 2천이요. 네? 제가 30년 여기서 일했는데 1억 2천이라고요? 네. 그럼 대한민국에 무책임한 사람과 무책임한 사람이 만나면 항상 얘기하는 거 뭐예요? 원래 그래요. 여보, 나 1억 2천 나온대. 아니, 그게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대.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첫 번째 계약자의 30년 뒤의 모습이에요. 왜? 아무도 모르거든요. 자, 이게 저는 한국인의 유전적 고질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인들은 과거의 유교 사상에서부터 교육을 받아서 돈에는 원래 무관심한 민족이구나. 그리고 한국인들은 원래 뼛속부터가 가까운 것들만 준비하는구나.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미국 이민자들이에요. 미국 이민자들이 가입하는 사이트인데 그 이민자들끼리 한국말로 썼으니까 한국인이겠죠. 401k를 매칭해주는 정도로만 하는데 여기 이제 한국스럽게 얘기해요. 자, 1, 2년 안에 집을 살 계획이거나 현금 흐름을 좀 넉넉하게 하려는 사람들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민 간 지 얼마 안 된 아직 한국 사람의 짠내가 아직 안 빠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이 커뮤니티에다가 올렸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먼저 와 있는 이민자들의 댓글입니다. 맥스 하세요. 맥스 하래요. 자, 다시 대한민국에서 연금 얼마야? 한 30만 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느낌이냐면 연금 250만 원 해야 돼. 회사에서 매칭해준 이상 본인 선택이지. 그래요? 제가 글쓴이에요. 멍청하게 썼네요. 그래도 저는 미국 초창기라 손에 현금 쥐고 있는 게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맥시멈으로 하고 있어요. 한국말로 써있죠? 맥시멈으로 하고 있다고요. 한국 사람들이. 동료들 보니까 회사 매칭해서 맥스로 얻다가 지금 모기지 페이먼트 끝나고 은퇴할 거지만 돈을 연간 더 넣는데요. 어릴 때 많이 넣어야 늘어나고 저는 맥스로 19.5K 얼마예요? 19,500불이에요. 저는 1년에 19,500불 2,500만 원 넣으려고 노력해요. 뭐에다가? 연금에다가. 그 한 달에 얼마 내는 거예요? 200. 누가? 미국 사람들.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영어면 제가 그래 미국애들 환경이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리죠. 전 이게 FC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28살짜리한테 그냥 일반 300만 원 근로자한테 150만 원 연금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 이사님 만나시는 것처럼 1,500만 원, 3,000만 원, 뭐 5,000만 원 그 여자가 아니라 300만 원 월급쟁이한테 그것도 28살 여자애한테 연금 150만 원 받을 수 있겠어요? 그게 사명감이에요. 그거는 최인영 FC랑 쪼여놓겠는데 그 친구는 150만 원씩 나요. 28살짜리가. 너 한국식으로 살아서 저렇게 살래? 미국식으로 살아서 이렇게 할래? 쌤 저는 미국식으로 살래요. 그럼 150 해. 네. 근데 걔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예요. 왜냐면 회사가 수원 쪽이어갖고 수원 약간 변두리에 이미 집을 샀어요. 부모님 찬스로. 근데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3억대를 이미 샀어요. 그리고 좀 개운한 가뿐한 건 뭐냐면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애 낳을 생각은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150만 원 연금? 나 나중에 빨리 은퇴하고선 이거 가지고선 알콩달콩 재밌는 거 하고 살아야지. 이게 동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150만 원까지 지금 연금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결혼할 때 얼마 든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결혼할 때 우리 M4세대에서 했어요. 결혼할 때 2억 4천. 미국은 4천 불. 결혼 비용이 틀리죠? 그죠? 자, 미국은 애들 학원 보내요? 사교육? 안 하죠. 그죠? 미국 집 사요? 안 하죠. 리스하죠. 그러니까 그 환경의 변화만으로 생각이 이렇게 변한 거고 결국엔 우리와 그들은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우리는 은퇴할 때 얼마? 1억 2천 받고 연금으로. 미국 애들은 얼마? 100만 달러 12억을 받는다고요. 10배 차이인데 10배 차이. 똑같은 인생을 하는데 10배 차이인다. 보라카이 이제 생각나요 이제? 왜 보라카이에 그들은 그러고 있는 건지? 자, 일반 직장인하고 공무원하고 둘을 비교를 하는데 일반 직장인이 그럽니다. 공무원 좋겠다. 왜? 연금 많이 나오잖아. 야, 얘가 너보다 연금을 2배 내니까 2배 받는 것 뿐이야. 아니에요? 공무원 연금이 2배 내요. 원래는 9% 내는데 걔는 18% 낸다고. 2배 냈으니까 2배 받는 거잖아. 근데 자기는 9% 내면서 부럽다, 부럽다 다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그걸 스스로 하지 못해갖고 어디가 있어요? 노령진에 가 있죠. 자기가 일반 직장인을 하면서 공무원처럼 연금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노령진 가갖고 공부를 8년째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 되겠다고. 마치 공무원이 되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그죠? 왜 옛날에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얘 교사해라, 얘 군인해라, 얘 공무원해라. 자기들이 살아보니까 나중에 연금 나오는 것밖에 인생에 낙이 없거든. 난 연금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거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성 배우자 직업 1순위가 뭐예요? 교사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미국의 351K 실제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이렇게 환장하고 된다고요. 여기 안에 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외국 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기본적으로 외국을 나가면 태극기만 봐도 눈물이 나요. 태극기만 봐도.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그리워 한국이. 항상. 그게 무슨 어떤 느낌이냐면 불안해. 혹시라도 내가 거기서 죽어서 거기서 묻힐까봐 그것도 걱정돼. 그러니까 약간 외지에 혼자서 그렇게 있는 것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뭘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연금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소외될까봐. 자, 401k 퇴직연금 똑같고 얘네는 DC형만 갖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회사 대표들한테는 D, B가 좋을까요? D, C가 좋을까요? D. V? B랑 C랑 같이 있는 건데 B, C. 우리 이제 어저께
살짝 보니까 우리 그 슈퍼는 4개 지점인가 뽑혀갖고 어저께 그거 했었죠, 오리엔테이션. 저희는 지점이 코딱지만 해갖고 저희는 그런 거 볼 기회도 없어요. 거기 보니까 뭐예요? 퇴직연금, 카드, 증투, 펀투 있으면 뭐라고? TFM? 그래서 박재영, SSL, S라이언 그 친구 다 있어요. 그거 다 TFM. 이제 직책이 이렇게 되네. 걔 부르려면 너무 이게 많아요. 지금 3개나 있어. 천지물 라이언님도 그렇죠. 라이언, SL, 거기다 이제 이것까지 하면은 직책이 3개가 되는 거네. 자, 그 이제 퇴직연금이 거기 안에 들어가는데 퇴직연금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사업주에게도 DC가 좋습니다. 무조건 좋아요. 그 이유 이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한국은 D비형과 DC형을 혼합해서 가져갈 수 있는데 사업주들이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퇴직연금부에서 영업하는 애가 와가지고 저희 회사에 좀 해주십시오 하고 룸사랑 한번 가면 그럽시다 하고 사인하고 사실상 직원들의 그 돈들이 어디에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죠. 왜? 그들은 리더가 아니니까.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죠. 리더는 뭐예요? 조직원을 우선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업의 대표들은 직원들이 기계일 뿐이지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직원들의 퇴직연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관심조차 없다고. 그럼 누가 챙겨야 돼? 본인이 챙겨야 돼. 근데 본인이 몰라. 그래서 제가 가르쳤습니다. 가서 확인해봐. 쌤, 왜? 저 큰일 날 뻔했어요. 뭐가? 회사 가서 저 퇴직연금 어디 있는지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호출하셨어요. 그래서 규린이 너 와봐. 규린이 왜? 문제 있어? 아니야. 왜요? 규린이 참 좋게 봤는데 말이야. 열심히 해? 그런 거 아니야. 뭐가요? 너 퇴직금 알아봤다며.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퇴직연금이 어디 그런 거 찾아보는 거 아니야. 딸같이 생각하고 참 그래 잘해줬더니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이게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래요. 네 하고 왔대요. 야 그래서 네 거 어딨냐고. 회사에서 안 가르쳐준대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서울에서만 1000명을 넘게 졸업을 시켰는데 서울에서만 저한테 퇴직연금 갖고 온 애가 아직 10명 안 되지. 10명이 안 돼요. 10명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2018년도에 퇴직연금 바꿔준 애는 어떻게 되었느냐? 3년 만에 연평균 20% 이상씩 수익 났어요. 1%라고 했잖아요. 그죠? 저희 BOS, 전 BOS, 지금 6층에 있어요. 박진영 과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유일하게 저희 지점에서 SN님 할 수 있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해 준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BOS가. 그리고 저랑 자주 술 먹었어요. 맨날 술 사달라고 그러죠. 나 이거 퇴직연금 어떡해. 왜? 우리 회사, 우리 여기요? 우리 회사 퇴직연금 더블이야. 우리 더블이야? 더블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그 8.3%잖아요. 저희는 16.6% 줘요. 회사가 16.6% 줘요. 더블이에요. 우리는 퇴직연금. 근데 말투가 막 그래요. 근데 이거 마이너스야 막 이래요. 알았어. 내일 술 깨면 그 정보 다 뒤져갖고 갖고 와. 회의실. 이만큼을 갖고 왔어요. 그때부터 퇴직연금 관리해줬습니다. 수익 어마어마하게. 왜냐면 워낙 쌓여져 있는 게 많으니까. 그 사람들 10년 넘었어요. 경력이. 저보다 선배예요. 어마무시하게 돈 벌었어요 지금. 만약 이거 안 바꿨으면 1% 그냥 가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지금 시간을 제가 이렇게까지 할애를 하냐면 조인선 교수님 지금 만나 뵙고 싶은데 만나서 보험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만나고 싶어 할까요? 쉽게 생각해서 그럼 뭐 만나면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인진 씨 회사에서 4대 보험 되시죠? 네, 되시잖아요. 거기 퇴직연금 있는 거 아시죠? 그 퇴직연금 어디에 들어가고 있어요? 저를 좀 만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틀려요? 이거 원래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해주고 수 있는 것들을 나한테 가입도 못해 그거는. 근데 이거는 편하잖아요. 원래 갖고 있는 거를 모니터링하는 건. 그죠? 그래서 퇴직연금을 가지고 만나면 사실상 우선 만남 자체가 그 사람한테 좀 라이트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얘기 똑같잖아요. 퇴직연금 하다 보면 개인연금 가는 거고, 개인연금 얘기하다 보면 보장성 보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저축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결혼했으면 와이프 것도 까야 되는 거고, 가족 것도 까야 되는 거고, 그거 아니에요? 근데 애시당초 처음에 후킹이 보장성 보험으로 가면 부담 되잖아요. 친구들 중에 안 만나려고 하는 애 있어. 걔들 퇴직연금 없어요? 있잖아요. 있는 거 봐주겠다라는 건 사실상 만남은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퇴직연금 시장이 앞으로 미래의 FC한테는 되게 큰 먹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퇴직연금 시장은 440조예요. 440억? 예? 아닌데? 갑자기 저 뒤에 단위가 기억이 안 나네. 조겠죠? 조겠죠? 440조예요. 이게 2배가 되는데 10년이 안 걸릴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지금 국민연금보다 퇴직연금이 훨씬 더 커질 거예요, 분야가. 그죠? 근데 지금 다 원리금 보장형에 있어요. 지금. 거기에 내는 것도 그렇고. 자,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500까지가 세제 혜택이 있고요. 대한민국은 700만 원까지밖에 안 해주죠. 그러니까 아예 국가가 개인의 연금에 대한 수준 자체가 낮은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거 700만 원 다 채워야 돼요? 제가 빨리 좀 해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대체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제가 다음 주 7일인가? 다음 주 마감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해드릴 건데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적격이죠. 이거 퇴직연금 적격이잖아요. 근데 안 할 수 없잖아요. 적격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만 하고 다 비적격으로 좀 다 돌려야 돼요. 그건 제가 이제 온라인에서 제가 링크 드리고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국민연금 좀 빨리 쉬어야겠다. 5분만 쉬었다가 뒤에 하겠습니다.